좋아요, 구독. 소장님 어서 오세요.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our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어떻습니까? 와. 오늘도 이번 달도 흘러나오네요. 이 아메리칸 네. 파이가 또 지난달에 흘러나온 이 노래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이 아메리칸 파이를 너무 네.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소장님. 이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이 이렇게 이제 아메리칸 파이가 됐네요. 네, 아메리칸 아메리칸 파이 배종찬입니다. 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그 포인트에 딱 너무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최근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정말 화제가 되었던 이 방미 일정이었는데요. 정말 그 일정에 크고 작은 성과가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 결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투자가 유치된 부분이 있죠. 그쵸. 그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그림도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받았던 것 가장 먼저 넷플릭스의 테드 스랜도스 CEO를 만났어요. 공동대표인데 정말 우리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대박이 터졌잖아요. 났었죠. 그 이후에 더 글로리도 있었고 최근에는 킴 메이커까지 배 소장 뭐 공부는 안 하고 뭐 방송 드라마. 그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다. 트렌드를 공부를 위해서 아는 것.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죠. 제가 무슨 뭐 시간 많이 없어요. 바쁘신데. 우리 서울경제TV 준비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투자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K 콘텐츠. 역시 그러면 K 콘텐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될 것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에 상당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왜?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은 시작이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 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즈니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도 있죠. 막 투자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K 콘텐츠다. 또 하나는 에어 프로덕츠와 플러그 파워로부터 수소. 자, 이 투자를 받았죠. 결국 뭐냐? 친환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도 있지만 수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소 H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얻어내는데 우리 기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포스코죠. 포스코. 또 효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문 기사나 우리 서울경제 TV 뉴스를 볼 때마다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에는 서울경제신문, 오른쪽 상단에는 서울경제 TV를 보면서 함께 보시면서 물론 그 TV는 우리 월간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반도체인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반도체는 지금 안 좋은데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착착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또 낸드 플러시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가야 될 길은 비메모리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이번에 이 분기 영업 실적이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초기술로 올라가면서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1, 2년 사이에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제드래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제드래곤 좋아하시죠? 네. 아마 이재용 회장도 우리 방송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제드래곤이 2030년에 1등 먹을 거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경영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당장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망라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없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전공정은 달라요. 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웨이프도 있고 여러분들 다 불림 알죠. 근데 이제 이때 설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공정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차이가 있지만 후공정 그러니까 웨이프를 닦아낸다든지 이 만들어진 웨이프를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러버와 관련된 이 고무로 딱 웨이프를 들어다가 테스트를 하는 그 회사 어딘가 제가 또 이거 회사 이야기하면 또 그쪽으로 다 쏠려서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시 보기 하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이 제작할 때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닦아내는 그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은 네. 이 소재 부품 장비는 그대로 또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 TSMC나 다른 뭐 파나소닉이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는 그 기술이 뭐냐? EUV예요. 뭡니까? 네. 그 Extremely Ultraviolet 네. 극자외선. 네. 극자외선은 뭐냐면 정말 정밀하게 나노미터로 새기는 기술입니다. 네. 이건 삼성이 앞서 있어요. 이건 삼성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협력사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친환경이에요. 근데 친환경이니까 지금 EMP 베스타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EMP 베스타는 우리 한국계 기업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투자인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 친환경 저온에서 친환경이니까 아주 극도의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 이런 생산 시설들을 또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물류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유리다. 왜? 바깥으로부터 유입되는 이 태양빛을 그래서 차단하고 그다음에 또 안 실내의 어떤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전력 비용을 상당히 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닝 어떤 한국의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느냐, 대상 회사이냐, 관련된 회사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본다면 그 회사의말로 투자할 맛이 나는 그런 우리가 노려볼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방미 일정 어떤 이슈가 있었냐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뚜렷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야기해주셨던 내용들 좀 집중해 보시면서 네.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파생된 분야를 잘 공부해 보시면 좀 투자 전략까지 그 갈피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던 분야 좀 하나하나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정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 조금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눈치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미국에서 약간 이렇게 중국 견제에 한국이 좀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방미 일정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 그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한국을 마구잡이로 미국이 또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도 있지만 기업의 수익과 관련돼 있는 가령 미국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또는 중국이 봉쇄를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이 주도로 하는 이 중국 견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우리 반도체의 사실상 40% 정도를 소진해주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40%를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가뜩이나 중국과 마찰이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으로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실제로 마이크론 미국 회사죠. 야 중국에다 반도체 주지 마. 그리고 중국 하웨이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의 어떤 수출도 못하게 막아버린 상황이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의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이 왔을 때 중국에 방문했을 때 하웨이를 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여론입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미국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다 대고 중국 견제해라, 중국하고 그래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자꾸 남의 나라 기업에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미국도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의 장소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 명분을 내세운 거지만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건 좀 무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안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재무부에서 해요. 상무부도 관여하지만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연준 의장을 거쳤던 제닛 옐런 의장이에요. 제닛 옐런 지금 이제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우스론에서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환영 행사를 보셨다면 알 거예요. 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각별히 뜨겁게 환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네. 우리 신유정 앵커 같아. 네. 네. 정말 내가 사랑이 많고. 저도 존경하는 그렇죠. 네. 사랑이 듬뿍. 다행이네요. 정말 정 듬뿍. 네, 너무 네. 다행이네요. 사실 정한이가 진짜 갑자기 또 초코 땡땡이 생각나는데. 네. 초코땡땡 생각나는 네. 또 정이 그렇게 정이 느껴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과의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서 네. 우리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따지면 그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가기는 힘들 거다. 왜? 네. 기업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안보 문제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중국하고 말이야. 우리 안보 협력체 만드는데 한국도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굉장히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거는 굉장히 소송이나 네. 다른 법적인 차원까지도 올라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적정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IRA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이 저희가 이번에 방미 일정에서 수소가 좀 관련됐다, 수소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또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결국 두 글자입니다. 네. 물밑. 물밑. 지금 이것을 이 IRA법을 털어내놓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왜 이것이 뭐 2차 전지나 또는 신재생에너지 네. 지원하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돈은 이렇게 뿌리지 않는데 막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늘리지 않는데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네.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또 미국 기업 중심이 여러분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IRA법은 미국 국내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내법은 우리 기업을 위한 유익, 것일 거 유익하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IRA법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IRA법에 대해서 법인데 법의 내용을 바꾸면서 한국만 예뻐할게요. 이러면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서울경제 TV 내에 그 많은 아나운서 분들 있고 앵커분들 있지만 우리 신유정 아나운서만 예뻐요. 제일 좋아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 다른 안 분들이 되죠. 거의 민감해. 그거는 뭐냐? 물 밑에서 살짝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안 들을 때. 맞아. 안 들을 때. 너가 제일 그래서 최고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예요. 그쵸, 이게 네. 외교잖아. 사람이 이게 외교잖아.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뭐 다른 아나운서 말이야. 아유 정말 싫어. 우리 신여장 아나운서가 최고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IRA법은 물 밑에서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다. 그것은 차근차근 다른 나라가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카드를 조금씩 야금야금 살금살금 이렇게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핵심 협력 핵심 광물 협력 국가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캐낼 수 있는 소금 호수를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포스코에 주목을 한다. 이 포스코 계열을 여러분들이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포스코는 이전에 철강만 생산하던 회사가 아니에요. 포항 제철이라는 이름에서 포스코로 바꾸면서 이것이 결국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지금 우리 이 상당히 양극재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을 하게 되고 결국 자원들을 거래하고 확보하고 수입하고 이제 망간, 카드뮴, 코발트 다 확보해야 되죠. 네. 흑연까지, 실리콘까지. 이제는 실리콘이 음극재를 실리콘 형태로 이제 액체 이 흑연, 고체 흑연 넣어서 이제 실리콘으로 실리콘. 바꿉니다. 네.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포스코의 어떤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죠. 인터내셔널. 네. 이렇게 이러면 칙칙칙 아.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에서 세부안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이 혜택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7,000불인데 3,750불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전기차가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750불을 추가적으로 못 받아서 그렇지 내년 말에 2024년 말에 네.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우리도 받아요. 7,000불.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막 민감하게 어떡하나 어떻게 나 투자했는데 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할 것은 에코프로 에코 아, 형제들이에요. 맞아요. 자 프로는 에코고 에코는 프로다 아니면 비엠 아니고 BM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결국 에코 형제들한테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에코 형제들 중에서는 에코 프로가 있고 에코 프로 BM이 있는데 다 양극재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금 네. 에코 프로 BM의 상당한 지분도 에코 프로가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델주가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 것이 간다. 될 네. 야구단이 승리.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쪽이 경쟁력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해야 되죠. 네, 네, 이야기- 델놈이 되는 거야. 델놈이 된다. 그 정도 예. 괜찮아요. 델놈이 된다. 이해가 그걸 쏙 되실 것 그걸 같은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여력이 있다. 더 여력이 물론 이제 이 주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목눌림 현상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조정이 될 때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이게 주당 가격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갈까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음극재 중에서도 뭐 LG화학은 또 LG 이 브라더시스들도 여러분들이 잘 LG 가족들도 잘 보셔야 돼요. LG 또 그리고 LG가 뭐 지주회사도 있지만 지금 LG 화학도 있고 엔솔이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엔솔의 상당한 지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죠? 화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해요? 충전 인프라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충전이 그 충전 인프라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 시그넷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은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와 있지 않지만 일단 언젠가는 또 지금 시장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SK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성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시장을 MS를 가지고 있는 마켓시어죠. 가지고 있는 이 SK 시그넷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코 가족들 그다음에 LG 가족들, 네. 포스코 가족들 그리고 여기다가 LS까지 왜 LS예요? 왜 전선 LS예요?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선을 생산해 나라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어디냐? LS 해저 케이블까지. 네. 그러면 자 충전하는데 뭐, 무선 충전을 해요? 그쵸. 자동차를 아니에요. 휴대폰은 가능한지 몰라도 일단 가까운 거리 내에서 그렇다면 케이블을 통해서 일관된 충전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 어디예요? LS다. LS. 그러니까 결국 LS도 LG의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LG 가족, 포스코 가족, 에코 가족들은 다 봐라.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고 BM 아니고 뭐죠? BM이죠. BM이다. 네. 이게 LS가 또 이제 태양광 그 전선도 연결되면서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제 무조건 LS. 공사까지 처음부터 그쵸. 다 할 수 이 있는데.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설치까지 마지막에 충전소의 그 패널까지 다 가능한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이제 음극재는 뭐가 있냐는데 이 음극재는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리콘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나 소재가 한솔 케미칼이나 또는 원준 이렇게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내용을 모르면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노트에다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정말. 그래서 수급이나 그다음에 전체 시총 내에서의 영업이익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서울경제TV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알 수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우상향하는 전반적인 그 지표들의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선형 네. 구조가 돼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진짜로 최근에 2차 전지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주도하면서 정말 강력한 폭등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네.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음. 음극재도 충전 인프라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줄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